8월 11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에서 합동연설회도 있었고, 이번 주는 화, 수, 목, 이제 부산, 대전, 이 서울 수도권 지역 쭉 연결해서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2차 TV 토론회는 일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열리게 됩니다. 합동연설회를 앞두고는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전환길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전환길이고, 또 특검의 수사입니다. 이 세 개 특검의 수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될 것이냐,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구속 영장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또 소위 내란 특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신혜식입니다. 이 신혜식이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공익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서부지법 사태입니다. 이 서부지법 사태를 놓고 이 신혜식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서부지법의 소위 선전선동을 한 책임이 자신에 있지 않고 윤 대통령 측에 있다라고 공익 제보를 하겠다. 당시에 윤 대통령 측 대통령실에서 자기에게 요청한 부분,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두고는 신혜식, 또 전당대회를 두고는 전환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 두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기존의 언론이 있고 새로운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 새로운 유튜브,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여기에 함께 엮여 있습니다. 먼저 신혜식입니다. 이 신의 한수라고 하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신혜식이 공익 제보자 요청을 했습니다. 공익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입니다. 성삼영 이 행정관과 자기가 주고받은 이런 문자들을 이제 제보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탁이 왔다.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하라라고 하는 좌파들의 이런 시위가 있으니까 이 시위를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또 특검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서울 서부지법이 난입한 부분입니다. 이 사태입니다. 이 배후자로 지금 전광훈 목사와, 또 이 전광훈 목사와 굉장히 좀 친하죠. 이 신혜식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이걸 배후자가 아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신혜식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특검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검이 가장 주력하는 것은 언제나 이 여론 조작입니다. 언론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진행이 될 때 특검은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언론에 이 특검의 수사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있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보다는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각종 보도, 여론 조작에서 이미 이 특검의 소위 정치적인 수사, 정치 보복이 거의 다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팬티를 입고 저항을 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 특검 모든 내용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모든 내용이 매일같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특검의 행태입니다. 특검이 이 정치적인 수사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특검은 어차피 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의 성격입니다. 소위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윤 대통령 부부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정치 보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의 행태가 이게 인권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에 잘 대비도 해야 한다. 특검은 어차피 이렇게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결론이 정해진 수사로 가는 이게 특검의 성격이다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변인실에서 기존의 언론은 관리를 하고 이 유튜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시민사회 수석실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이 시내식이 모두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지법이 사태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특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런 이제 제보를 하고 공익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기존 언론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론인 유튜브도 있고 언론 아닌 이렇게 뭐 유튜브는 자유스러우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애매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걸 폭로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기존의 언론은 기존의 기자들은 이 자신의 이 취재원을 보호합니다. 또 시민사회 수석실 이런 행정관과 주고받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보호를 하고 비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걸 자랑을 하고 뭐 청와대 수석과 만난 걸 자랑을 하는 이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시내식이 이렇게 서부지법 사태를 전광훈 목사 등이 이제 특검의 수사를 받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고 또 보호를 해달라라고 한 부분. 참 제가 언제나 법적으로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시내식을 비롯해서 전광훈 목사는 그 당시에 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습니다. 또 이게 옳은 것이었다라고 했고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서부지법을 박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당시에 뭐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그 현장에 가서 유튜브를 하고 뭐 굉장히 윤 대통령을 자신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에 이렇게 떠넘기는 것, 윤 대통령 측도 물론 또 여기에 윤상현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부지법에 항의를 하고 서부지법에 당시에 그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항의를 해서 그 부분에 뭐 난입을 하자, 진입을 하자라고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전부 발뺌을 하고 서로 책임을 넘기고 떠넘기고 이제 와서 전광훈 목사나 뭐 이 신혜식 모두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난입을 했던 그 지금 청년들을 비롯해서 5년형 이렇게 3년형 이렇게 구형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 우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습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 저항권의 부분도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전선동이 뭐 현장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해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인
이 변론권을 보장받겠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윤 대통령 측도 사실은 뭐 당당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은 참 좀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선전선동도 필요할 겁니다. 그 선전선동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상현을 비롯해서 뭐 권성동은 이미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탄압 이걸 부각시키려면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당권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장동혁과 김문수가 부딪힌 부분이 장동혁이 문제 제기를 했죠. 김문수가 그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내부 총질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좀 선을 그어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소위 개헌 저지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헌 저지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장동혁이 국민들에게 맡기면 된다. 국회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더라도 국민들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수가 무조건 통합하자. 이건 뭐 두루뭉술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혁처럼 좀 강하게, 왜냐하면 이 안철수나 조경태 쪽에서 지금 이 특검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모두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장동혁은 강하게 맞부딪혀야 하지 않느냐. 그건 내부 총질이니까 선을 그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통합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걸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투표로 가게 되죠. 국민투표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특검의 수사로 이 위헌적인 이 특검의 수사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얼마나 다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제 조경태나 안철수도 이제 톤다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장동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톤다운, 다른 부분을 많이 했는데 좀 그 부분은 톤다운 할 필요가 있고 이 장동혁이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투표에 맡기면 되지. 이게 논리적이거든요. 정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개헌 저지선 107명은 지켜야 한다.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특검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짚습니다. 이 신혜식이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고 윤 대통령 측에 떠넘기는 것, 이 서부지법 이 사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는 비겁하고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지금도 이 유튜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현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뭐 언론도 있고 언론 아닌 개인적인 것도 있고 정치를 하는 유튜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 관리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취재원에 대한 부분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공개를 한다라는 부분요. 이 부분이고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 천안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 대구 경북의 그 합동연설회에 들어가서 언론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위 좀 선동을 했다.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김건식이 공격을 하니까 전환길 입장은 지금 자기가 항의한 것이다. 그런데 전환길에 지금 뭐 사실은 인기나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합동연설회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 회의도 열리고 지금 윤리위도 열려서 선관위에서는 이 전환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전환길의 출입은 일단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비대위 송원석이가. 그 다음 윤리위도 열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유튜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좀 정무적으로 전환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번 주는 12일, 13일, 14일 이렇게 부산, 대전, 이 수도권, 경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환길은 출입 정지를 시켜도 자신이 이렇게 출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언론인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합동연설회에서 공격을 받았고 좀 고함을 지르고 뭐 선전선동 조금 과격하게 있었다 하더라도 합동연설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지지층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죠. 합동연설회의 주인공은 뭐 역시 누가 뭐래도 후보들입니다. 이 진행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당의 주인은 또 당원들이니까 좀 고함도 지를 수 있고 또 의뢰 그래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징계를, 윤리위 징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환길 약간 소동 일으킨 가지고 징계하면 그동안 그러면 소동 일으킨 사람들, 다른 뭐 고함 지르는 사람들 전부 징계해야 됩니까? 이 윤리위를 소집한 것부터가 송원석이가 틀렸고요. 뭘로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전환길 씨가 인기가 있으니까 소동이 좀 커졌던 거죠. 그럼 다른 소동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전환길에게 물병 던진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전환길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전환길 문제는 자꾸 이렇게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건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선관위에서 이제 송원석이가 이야기한 대로 전환길은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출입을 했으니까 이 출입 금지를 시키겠다. 이건 적정해 보입니다. 전환길도 또 언론인 자격으로 또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언론인 자격으로는 참석을 할 수는 있는데, 언론인의 자격으로는 그 전당대회에, 연설회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길 씨는 그 현장에서 유튜브도 진행하고 하는데, 언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에 대한 비판이 왔다라고 해서 자기가 항의하는 차원이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소동까지를 일으키면 첫째, 이건 언론 그 프레스 센터, 프레스 카드를 만드는 이 목적,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언론에 방해가 됩니다. 언론인 자격으로는 이렇게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 자격으로, 대의원 자격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서 들어가서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론인 취재를 하겠다라고 들어가면 거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자기 문제가 터져 나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길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언론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자기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항의를 하겠다, 고함을 지르겠다,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언론인 프레스 센터, 그 프레스 카드로 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 뭘 이걸 징계를 하고 뭐 또 전환길도 뭐 출입 정지를 시켜도 그대로 언론인으로 출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특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안고 있는 정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바라보는 이게 지금 기존 언론과는 다른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빚어지는 혼선입니다. 전환길과 신혜식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